예,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 심리 검사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심리 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인문학적 문제고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검사자들은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제작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할 때 그 관심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검사자는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피검사자의 복지와 이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 이렇게 뭐 문자로 표현을 했지만은 등등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검사자만이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당한 검사 사용으로부터 피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번 검사자는 규준 신뢰도 타당도 등에 관한 기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심리학자에게 면허와 자격에 관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직업적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건 뭐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MMPI-2의 재구성 임상 척도 중 역기능적 부정정서를 나타내며 불안과 짜증 등을 경험하는 경우 상수하는 척도는 앞에서도 이 역기능적 부정정서에 대한 게 나왔죠. 역기능적 부정정서, 불안과 짜증 같으면 이게 이제 강박이죠. 강박. 7번인데 우리가 재구성한다라고 해서 재구성 임상 척도는 RC, 리컨스트럭처 해가지고 R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RC에 상관없이 그냥 원래 척도의 그 의미에 하고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을 해도 필기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RC7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반복해서 익히면 되겠죠. RC7은 강박증이고 역기능적 부정적소 불안과 짜증. RC1은 이제 신체 정상을 호소하는 거고 건강염려증이죠. RC4는 반사회적 행동이죠. 분노, 공격성, 논쟁 등이 되고 RC9는 이제 경조증이죠. 심신 에너지 항진,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또 익혀놓으면은 다른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43번입니다. 시각 운동 협응 및 시각적 단기 기억, 계획성을 측정하며 운동 없이 순수하게 정보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소검사는 돼 있죠. 일단 정보 처리 속도를 측정하니까 이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가 되겠고, 운동은 따로 이렇게 뭐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성, 단기 기억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동영 찾기죠. 지면에 같은 형태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일단 찾다가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만하게 해서 하는 것은 이게 시각 운동 협용도 보고 또 눈 시각적 단기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앞에 봤던 형태가 뭔지를 해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처리 속도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서 동영 찾기가 되겠습니다. 동영 찾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렇게 익혀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MMPI-2의 임상 척도 중 영번 척도가 상승한 경우 나타내는 특징은 영번은 내향성이죠. 사회적 내향성에서 Social International SI라고 이렇게 하죠. 자, 내향성이 높다는 것은 더 내향적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낮을 경우에는 내향성이 아니고 외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은 아니고 소극적이죠. 낮을 경우에 좀 적극적이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죠. 관계를 맺는데도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2 번이 되고, 보충 설명은 또 참고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 번입니다. 표본에서 얻은 타당도 개수가 표집에 의한 우연 요소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네요. 추정의 표준 오차인지 모집단 표준 편차인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것을 알려면 우리가 회귀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변인을 방정식으로 합니다. 종속 변인과 이제 독립 변인 간의 XY를 관계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회귀 방정식을 하다 보면 산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독립 변인과 종식 변인과 데이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적 상관이라고 하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방향성을 나타내면 되지만 방향성 결국 가운데 뭐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관계수가 0이 되죠. 이렇게 정적으로 될 때는 플러스 1이 되겠지만 말이죠. 이럴 때 일단 이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됩니다. 요것이. 요렇게 긋는 것이 이제 회귀 방정식이 되는데, 이럴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했던 데이터가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X가 Y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 원래 이 선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벗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것을 우리가 어, 추정하는 이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하는 것이요. 이래서 요런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요것은 뭐냐면 추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뭐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회귀 방정식과 추정의 표준 오차, 요걸 보니까만 여기 이쪽이 멀리 떨어 있으면 어때요? 이 표준 오차가 추정이 떨어지고 가까이 있으면은 어, 오차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게 1급에서 임상 1급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46번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를 실시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것도 아까 그 윤리와 관련된 것처럼 검사자의 어떤 태도, 관심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문학적 문제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 피검자가 응답을 못하거나 당황하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알려주면 안 되겠죠. 2번 모호하거나 이상하게 응답한 문항을 다시 질문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다가 아닙니다. 다시 질문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검사에서 피검자가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줘야 한다도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시간 제한 검사가 있죠.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피검자의 반응을 기록할 때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니까 그대로 그냥 보는 대로 우리가 태도, 반응 이런 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다 보고서에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7번입니다. BGT 밴드 도형 검사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기질적 장애를 판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어적인 방어가 심한 환자에게 유효하죠. 언어로 하지 않고 도형으로 하니까 그렇죠. 정서적 지수와 기술적 지수가 거의 중복되지 않게 돼 있고요. 4번에 통일된 채점 체계가 없으며 전문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전문가 간의
통일된 채점 체계가 없으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이게 있다가 되겠죠.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예. 정서적 지수와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통일된 채점체계가 없으면 전문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점체계가 없으니까. 요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됩니다. 즉 정서적 지수와 기질적 점수가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을 답안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복이 된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환자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시력장애, 주의력 저하, 동기 저하, 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 결과 뇌 손상으로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은 흔히 주로 피로, 주의력 저하, 동기 저하 등을 호소한답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가 여기에 통계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시력과 관련된 시상부 쪽이 아니면은 시력 장애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K-웨이즈4에서 일반 능력 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반 능력 지수는 언어와 그 다음에 지각이죠. 그 다음에 인지관계는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 193-60번에 도표 쭉 해놨죠. 그래서 동기지한 이것은 이게 작업 처리에 관련된 거죠. 작업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죠. 행렬 추론, 토프 이것은 지각 추론에 해당됩니다. 지각 추론에 토프행 무파해서 무게 맞추기, 빠진 곳 찾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동형 찾기는 우리가 구조가 보면은 일반 지능과 인지 기능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이래서 언지작처가 됩니다. 언지작처. 이렇게 되니까 이쪽 부분이고 동형 찾기, 그 다음에 지우기 이런 거는 기호 쓰기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작업 인지 처리 속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알면 이것은 쉽게 되니까 우리가 구성표를 아는 거는 뭐 거의 필수라고 해야 되겠죠. 50번입니다.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해서 MMPI와 MMPI2 간의 이 타당도 척도는 크게 변화가 있죠. 원판 MMPI는 4개뿐입니다. 무응답 척도, LFK 척도 이렇게 4개인데 나중에 6개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 추가된 거죠. 그 중에 S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어성 척도가 되죠. 방어성. L, 그 다음에 KS, 요거는 이제 방어성 척도가 됩니다. 자기를 과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척도가 되죠. 51번입니다. 로샤 검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 변인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 기록할 때 보호하니까 보호에 대해서 익숙하면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구조 변이를 우리가 소문자 ES라고 합니다. 이 로사 검사에서 우리가 기록할 때 이 보호는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소문자 ES고 이건 경험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반응 검사를 할 때 ES는 전부 다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이제 보태는 겁니다. 여기 관로가 빠졌네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FM 플러스 M 보태고 그다음에 C,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네. all C 플러스 all T 플러스 all V 여기 하나가 어디서 빠졌군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요 사이에 플러스 all Y가 빠져요. Y가 그래서 CTYV거든요. 요걸 다 합쳐서 요 숫자를 기록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요 경험 자극에 대해서 쭉 보면 여기 보면 FM, M, C, 그다음에 T, Y, V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는 것은 뭐냐면 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구조 변인 하나의 뭐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M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M은 이제 인간 운동 반응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그 형태를 보고 인간 운동 반응으로 할 때는 M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C 큰 순수 무채색 반응이고 Y는 순수 음력만 반응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FM은 동물 운동 반응이고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대문자 M은 인간 운동 반응이고 소문자 M은 무생물 운동 반응입니다. 똑같이 하더라도 소문자 EA 하면은 경험 자극이 되고 대문자 EA는 경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면은 많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대로 이렇게 익히는 게 좋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이 모든 부호표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만은 양이 꽤 많습니다. M이다. 구조 변인이 아닌 것은. 52번 문제입니다.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내는 정신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그 연령 기준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지능을 평가를 합니다. 이번 지능이란 인지적, 지적 기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불변 개념이다. 딱 걸리죠. 불변 개념이 아닙니다. 지능은 이 하나의 변하는 과정에 속해 있죠.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걸 보면은 누구든지 답은 몰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 및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적응과 수능에 관한 능력이다. 결정화된 지능은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되어 있죠. 자주 봤던 그 표현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번입니다. 집중력과 정신적 추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심리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네 가지 검사인데 뭐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죠. 밴드 게스탈트 테스트니까 밴드 도형 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요것도 한번 이제 봤던 거죠. 선로 읽기 검사죠. 위스콘신 카드 소팅 테스트, 카드 이제 줄여내는 테스트인데 뭐 요런 거는 뭐 어떤 건지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서 익힙시다. 어차피 이 선로 읽기 검사는
심리검사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나 집중력, 정신적 추적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요것이 뭐냐면은 사용되는 신경심리검사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 검사입니다. 나머지 밴드 게스탈트 테스트 BGT는 시각 운동 협역 능력이고 뇌 기질적 문제를 다룬다. 그 앞에도 한번 나왔죠. 기질적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RCFT라고 하는데 이건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는 인간의 집행 기능을 평가하고 위스콘신 카드 소팅 테스트는 출산적 개념 형성 능력. 그래서 통합 집행 능력을 측정한다. 종합 집행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또 다음에 방송에 나올 때 익히도록 하시고 일단 나오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익히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집중력과 정신적 추적 능력이 같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슬로 읽기 검사다. TMT라고 흔히 하지요. 54번입니다.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SSCT라고 하는데 네 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문장 완성 검사 뭐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족 영역, 대인관계 영역, 자기 개념 영역, 성취 욕구 영역은 없죠. 성자는 맞는데 성취 욕구가 아니고 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보면 가족, 성, 대인관계, 자아개념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6세 6개월 된 아동의 지능검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출제 빈도가 이 문제가 높거든요. 이거는 KFC라고 해서 HTP나 뭐 BGT2나 KWAIS4는 뭐 성인용이니까 안 되겠죠. 요거는 웩슬러 유아지능 검사를 우리나라 실증에 원래는 WPPS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해서 앞에 K를 붙인 겁니다. 연령 범위가 2세 6개월에서 만 7세 7개월 요것도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 유아 어린이 나오면 아동 나오면은 우리가 KWC를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56번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신뢰도 타당도는 자주 나오죠. 측정하는 방법 5가지 하면 반분 신뢰도, 동령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내적 합치도, 흔히 말하는 크롬바 알파, 그 다음 채점자 간 신뢰도, 고도 5개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인에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되는데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이 너무 뭐 1, 2년 후에 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특성이 많이 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민감성에 의해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개인의 진접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응에 민감한 건 내가 사실은 O인데 A인데 A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A지만은 B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응 민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할 때는 어, 점수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각 식별 검사는 운동 검사에 이제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이월 효과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짧으면 이월 효과가 커지죠. 왜냐면 바로 직전에 했으니까 거기에 했던 응답 내용들을 기억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월됩니다.
이런 면 때문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이 기간이 길어도 문제예요. 왜? 특정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할 수 있고, 짧아도 또 문제죠. 이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선 잘 하지를 않는 게 이것입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동시에 알 수 있는 그 동형 검사 신뢰도를 많이 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다음 MMPI 검사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코드 이용은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냉담이 우울하다 하니까 우울 같으면은 우울이 2번이죠. 건강염려병 우울증 그 다음에 히스테리니까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남자이다. 이 남자는 삶에 참여하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의존적일 때가 많다는 것은 히스테리성이 되겠죠. 3번. 이렇게 해서 2, 3 또는 3이 코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은 반사회성이죠. 여기에 반사회성 내용은 없고요. 7은 강박증인데 역시 강박증 안 나옵니다. 8은 조현병이죠. 조현병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기는 뭐 쉽게 답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연령이 69세의 노인 환자의 신경심리학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다. 이런 경우 보면은 이게 문제가 이런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신경인지장애 치매 환자에게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나왔던 걸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격 검사를 하면 곤란해요. 성격 검사. 그래 보면은 여기서 로샤 검사는 투사적 검사이면서 성격 검사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심리학적 평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왜? 성격 검사니까요. 뭐 참고로 또 낯선 검사명이 나오죠. SNSB에서 서울신경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이고 KVMI6는 한국판 시각운동 VMI요. 운동검사 6판입니다. 뭐 KWH4는 뭐 웹슬러 성인 검사니까 다 익숙하고요.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노인 뭐 치매 나오고 이럴 때는 성격 검사와 관련된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59번입니다. 심리검사 점수의 해석과 사용에서 임상심리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도 뭐냐면 인문학적 소지가 다분하니까 한번 볼까요? 1번 검사는 개인의 일정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도록 고안된 것이고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행 동기 등을 배제해야 된다. 딱 요 문제를 배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참고를 해야 되죠. 뭐 충분히 앞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다르네요. 문화적 박탈 효과에 둔감한 검사는 문화적 불이익의 효과를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그걸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박탈 효과 둔감한 그런 검사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IQ 점수를 범주화해 해석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 점 때는 뭐다, 지식장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것과 전부 종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폴배터리 하면은 엑셀러 지능검사, MMPI, BGT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검사로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60번입니다. 기억검사로 분류되지 않는 거, 뭐 이것도 뭐냐면
이 검사 명예우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건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KBNT는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 검사로 불리질 않고, 이 목적은 뭐냐면은 실어증, 이거는 기억이 아니고 실어증, 치매 등 언어 장애 및 종합신경심리평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름 대기니까 뭐냐 이게 기억 검사가 아닌가 하겠지만, 이 실어증이나 치매 등 언어 장애 쪽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고요. 레이킴 테스트 하는 것은 기억 검사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는 레이 복합 도형 검사로서 이것도 기억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WMS는 웩슬러 메모리와 해서 이게 기억 검사가 됩니다. WMS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KBNT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심리 검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명에 대한 거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심리 검사에 자신감이 뿍뿍 넘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